은퇴에 대해서 이제 서로 디스커션 하려고 이제 만든 자리인데요. 여기 조미경 씨 저기 재정 담당 매스뮤추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든지 은퇴 어떤 그런 법에 대해서는 뭐 워싱턴주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우리 데니얼 윤 변호사님. 그다음에 저기 미스터 스마일 항상 웃으신데 항상 저기 보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김성훈 회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기 제일 끝에 앉으신 분은 저기 요번 올해 이제 부동산협회 이제 회장님이 되신 저기 우성열 사장님이세요. 네. 파이브스타에서 주관해서 그 여태까지의 퍼블릭 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하고 그 시나리오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직한 내용만 딜리버를 했어요. 근데 김 대표님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전문가들 네 분 정말 은퇴를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법률, 세무 또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으신 이런 자산가 분들을 위해서 또 금융 이렇게 네 전문가랑 함께 오픈해서 디스커션하는 오픈 포럼을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게 된 거예요. 아무쪼록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홍길동 씨는 현재 63세로 은퇴 준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부인은 60세시고요. 딸은 30세로 결혼해서 자녀 하나, 그리고 아들은 27세 미혼으로 직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 달러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200만 달러 퍼플렉스 임대주택에서 매달 한 $10,00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8년 전에 100만 달러에 매입한 1,500만 달러 호텔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이 호텔은 600만 달러 몰기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 호텔은 700만 달러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망보험금이 100만 달러 생명보험을 1차 수혜자 부인으로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스커션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홍 씨는 은퇴와 동시에 호텔을 정리해서 현금이 생길 경우 금융자산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 금융시장 투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다.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는 전문가님 계신가요?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요즘에 아시다시피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는 지금 시점에요. 하루에 10,000여 명 이상이 소셜 시큐리티를 클레임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CNBC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어뉴이티 같은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360 빌리언이 어뉴이티를 가입을 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리타이어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변동 등 금융시장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물론 많은 파시브 인컴을 호텔이나 부동산을 통해서도 아까 포플렉스에서도 나오지만 어뉴이티 같은 경우 요즘에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많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어뉴이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로스 레이트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 상품이 있고요. 픽스드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약간씩 다르고요. 캐리어마다 약간씩 달라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애니어티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했던 아주 쉬운 방법. 한국은 적금 있죠. 얼마씩 내면 목돈을 받잖아요. 애니어티는 거꾸로입니다. 목돈을 내고 나눠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 받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받거나 하는 그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홍 씨는 은퇴와 동시에 호텔을 팔아서 현금을 만든 이후에 은퇴 생활을 하거나 직접 경영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를 구입해서 소득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 장단점과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세법, 세금, 법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잠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다들 뭐 아시는 게 있지만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수입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거고 그 중에 자산을 보고할 때 부동산은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면은 그 수익을 보고하는 거지 그 부동산이 있다고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부동산을 여기 보면 호텔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 사실 부동산을 팔면은 여기서 지금 언제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100만 불? 700. 700원에 700에서 지금 1,500에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8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800만 불에서 캐피탈 게인 20%만 계산해도 그게 더하기 뭐 부자세 또 3.8% 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뭐 25% 날라가야 되는데 굳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무조건 텐트 익스체인지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지금 질문에 보면은 계속 비즈니스를 경영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렌탈 프로퍼티인데, 그죠? 그럼 인베스터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텐트 익스체인지가 돼요. 대신 하나가 뭐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호텔이 1,500만 불이다. 호텔 건물이 1,500만 불의 뜻은 아니에요. 네? 그죠? 그게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금은 따로 분리시키면은 자기가 당장 필요한 돈을 빼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에쿠리? 네? 그래서 에쿠리? 에코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1,500만 원짜리 호텔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은 보통 한 1,300만 불, 1,200만 불, 그 다음에 그 정도 SSV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나머지는 비즈니스, 굿윌, 권리금, 아, 그것도 뭐야? 예, 굿윌 같은 게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그 대신 1,500만 불을 다 텐트 익스체인지는 안 해도 된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뺄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사님의 의견은 이 질문에 대해서 비즈니스 1031 하셔라. 그리고 스텝업 베이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혹시 변호사님은 법률 문제에 대해서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세금이 결국은 이 질문의 핵심은 캐피탈 게인이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회계사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해답은 텐트 어디언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보유해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게 뭐 만약에 더 많이 올라서 막 2천이 되고 3천이 됐다 해도 그 사이에 쌓여 있는 캐피탈 게인은 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걸 보유하다가 끝까지 버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거 말고 왜냐하면 이거 내가 부동산이란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하고 상담하면 재산 뭐 몇천만 불, 뭐 재산 3천만 불, 부동산 2,900만 불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뭐 그 이상이에요 심지어. 은행 현찰 뭐 얼마 없고 그래서 맨날 돈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 진짜 하고 하세요. 재산이 몇천만 불인데 돈이 없대. 현금 그것이지. 네. 부동산 이제 그게 사실 그렇게 건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 이거 빨리 이거 빠져나가고 싶은데 세금 아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막 100만 불, 200만 불 세금이 나오니까 나 그거 못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트러스트는 그냥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리빙 트러스트 또는 리버커블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트러스트가 아니고 상속 및 세금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걸로 특별하게 디자인되는 종류의 트러스트예요. 뭐 종류가 많긴 한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렵지만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불리는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고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이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 뭐 한 500에 샀는데 2배가 됐고 감가상각을 그동안 많이 열심히 회계사님들이 해주셔서 지금 베이스는 2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팔 경우에는 800만 불에 대해서 20%더 하면 160만 불의 세금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 현금화하고 싶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여기에다 팔아요.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는데 팔면 이제 뭐 남편하고 부인이 있으면 이걸 여기에다 팔고 얘는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한 10% 정도 다운 페이먼트를 하도록 미리 돈을 넣어놓고
10%를 넘기고 나머지 한 900만 불 정도에 대해서 여기에 이분들한테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요. 매달. 트러스트에서. 네, 트러스트가 어차피 여기가 이게 인컴을 만들어내는 프로퍼티라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1년에 뭐 50만 불, 100만 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페이먼트를 계속 하게 하면 이분들은 이걸 밖에서 갖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소득이 생기겠죠. 대신 이거는 모기지처럼 받는 돈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파는 이 액션에 대해서 그러면 1030도 아니고 내가 만든 트러스트에 파는 건데 캐피털 게인 아까 1.6 밀리언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크게 세금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면 하나는 인컴 텍스고 또 하나는 트랜스퍼 텍스거든요. 상속 또는 증여세.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 거. 텍스. 제가 조금 키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뒤에는 빨간색. 이 트러스트는 인컴 텍스 와이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거예요. 이 부동산은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간주되느냐면 내가 이걸 여기서 이쪽으로 팔았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소득세와 관련해서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판셈이 되어서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이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서 이거 갈아탈 수도 있어요. 다른 물건이 좋은 게 생겼어. 이 안에서 1030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몰랐어. 그렇게 하다가 얘가 세월이 더 흘러서 뭐 한 2천만 불이 되고 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뭐 20년이 이렇게 흘러서. 그럼 그동안에 나는 여기서 계속 모기지를 받죠. 그러니까 이 캐시플로우는 여전히 나의 소득으로 존재하고 이게 20만 불이 되는 시점에 이분이 이제 드디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럼 이 2천만 불이 자녀들한테 내려갈 때 상속세가 에스테이트 텍스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인데 예, 잘 모르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0만 불 전체가 한꺼번에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손님들이 1,000만 불 내가 손에 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한테 인컴이 생기거나 조금 더 현금화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나중에 상속세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상속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애들한테 내려갈 때 세금을 안 낼 수 있고 캐피탈 게인도 없어지고 나는 캐시플로우를 여전히 유지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죠. 아니라 조금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LLC라는 아주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는 무한 책임 회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리미티드 유한 책임. 그 낸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그 프로퍼리나 재산이나 그 움직일 때는 꼭 회계사님이나 이렇게 투자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세금이라든지 나중에 닥칠 그런 어려움 같은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움직이려고 할 때는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세요.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결과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저기 5스타 부동산에 주최한 이 오픈 포럼은요, 요 시간으로 마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방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상담 가능하시고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본인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 아니면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저희가 컨택 드려서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